네,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갑봉입니다. 갑봉. 경의 기혈로서 갑봉인데 이 부분이 위치로 따지면은 고관이나 뭐 견회유나 이 근처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게 근육학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게 견갑거근이에요. 실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자리가 결국은 갑봉이라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근처에 고관이나 이쪽에 고관, 요 위쪽에 이제 견회유가 있거든요. 그쪽 근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을 가지고 씁니다. 그 근육이 올라가는 부분, 여기가 이제 만져보면은 어깨 안 좋은 분들이나 뭐 이쪽 머리 자주 아픈 분들 보면 여기가 딱딱하고 좀 압통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 근처가 목을 돌릴 때 잘 못 돌리는 사람들, 이쪽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자리들 상당히 많이 써지는 자리입니다. 뭐 갑봉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고, 뭐 고관이나 견회유로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 밑에도 이제 요 견갑골 하각이죠. 인페리어 앵글 쪽에 여기도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침을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피네침 한번 놓으면 많이 편해집니다. 눌러서 여기가 유달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통증이 잘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견갑골 쪽에서 보면 그래서 요 내각을 따라서 내변을 따라서 쭉 통증 많이 나타나는 자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천종이었죠. 천종에 이제 압통이 많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도 눌러봐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를 침을 놓는다든지 뭐 뜸을 뜬다든지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되거든요. 일단 압통이 나타나는 자리는 치료해야 될 자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저희 책에 보면은 이제 구후로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구후. 이 구후라고 알려진 자리인데 여기는 제가 이제 아시얼 개념으로 쓸 때는 좀 있었습니다. 뭐 결막염 같은 거 생겼을 때 꼭 요 바깥쪽으로 막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근처에다가 침을 놔주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냥 여기 침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깊이 찌르면 눈을 찌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살에 살짝 걸릴 정도. 그래서 쓰러지게 놓습니다. 쓰러질 정도로 놔야 됩니다. 여기는 서 있을 정도로 놓으면은 상당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침 놓을 때는 그냥 탁 꽂고 그냥 탁 쓰러지게 만들면 돼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다 침 놓을 때 있거든요. 요런 데도 그냥 탁 침 놓고 쓰러지게 두면 됩니다. 서 있을 정도면 너무 깊은 거거든요. 이건 되게 이제 결막염이 있을 때 쓰는 자리입니다. 눈 쪽에. 여기가 손에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권첨이라고 알려진 자리인데, 이 부분은 저는 주로 쓸 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 안지로한 인후통으로 쓰기보다는 여기다 보면 메타카팔 조인트예요. 여기가 요 뼈하고 요 손가락뼈랑 만나는 자리거든요. 등 쪽에서.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손 뒤집어서 보다 보면 요런 데 있죠. 이런데 요 손가락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등 쪽에서는 여기가 좀 아프고요. 안쪽에서는 요 밑에가 아픕니다. 이런데 여기가 관절 부분이거든요. 요 접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손가락이 여기 요 관절에서 생긴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 생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먹 썼다 폈다 할 때 여기서 막 딱딱 소리 나고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뒤로. 그러면 등 쪽에 요 부분에다가 뜸을 떠주고 여기는 조금 그렇게 세게 안 뜹니다. 여기 이제 눌러서 여기가 아픈 것보다는 되게 돌려서 이쪽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뜸을 이제 연속으로 좀 떠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손 금방 해결됩니다. 방아쇠 손가락. 우리 매 주일마다 뜸 뚫어는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번 주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수지성전에서 가위질도 많이 하시고, 전전과 이런 거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오셨는데 저번에 한 번 딱 뜸 떠드렸거든요. 저번 주에. 그리고 계속 괜찮으셨답니다. 지금도 편하고, 식사도 잘 하시고, 전에 이거 막 딱딱거려가지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여기에다가 뜸을 떠드렸습니다. 이런 건 비법인데. 상당히 알고 나면 심플하죠. 근데 이런 증상 병원 가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물리치료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침을 놓으면은 침이 참 잘 도는 자리입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그냥 꽂아놨다가 빼면 되는데 여기다가 침을 넣으면 침이 금방 돌아요.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침이 돕니다. 그래서 혀가 좀 뻣뻣하게 뭐 혀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게 굉장히 입이 좀 말라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뭐 요 이제 입안에 어떤 뭐 구창이 있다든지 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주로 저는 그 혀에 침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유치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5분에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침 꽂아놨다가 조금 이렇게 돌려주고 빼면 됩니다. 금지 노개. 이런 이제 뭐 그 발가락 끝털이, 손가락 끝털이 이런 데를 뭐 이제 뭐 10선, 기단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손가락 끝털이는 이제 10선이라고 그러고 이제 발가락 끝털이는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끝털인데 이런 경우는 뭐 10선을 쭉 따고 기단을 뭐 쭉 따고 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다 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뭐 그 쓰러졌다거나 사람이 그럴 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게 막 열이 위로 막 솟구치고 기가 막 상력해가지고 기절을 했다든지 그런 식이면은 이제 기가 안에서 막 돌고 있을 때 그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심부전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싱코프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그 위로 혈이 잘 올라가질 않아서 심장이 펌핑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에 머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중력을 역해서 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버겁거든요. 머리 끝까지 피를 올리기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퍽 쓰러지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굉장히. 이런 분들은 그냥 고개만 좀 숙여줘도 괜찮아요. 예, 낮게 그냥 머리가 가슴 밑으로만 좀 내려가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좀 위로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머리 쪽으로 피가 가니까. 근데 이런 분들 피 막 이렇게 따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그 안에도 막 허한 사람한테 피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더 힘 빠집니다. 기가 더 기탈돼 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10선 따는 거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너무 막 그렇게 이거 응급할 때 이거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막 따라하고 손끝 따고 발끝 따라하고 그것도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 안에서 막혀서 막 이렇게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출혈될 것처럼 이게 위가 머리 쪽에 막 출혈이 있다든지 뭐 뇌출혈이 있다든지 그런 쪽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절했다거나 쓰러진 경우는 괜찮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맥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맥을 딱 잡아서 심부전 같은 경우는 거의 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하거든요. 굉장히 허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혈압이 이제 높아가지고 그렇게 쓰러졌다든지 하면 맥이 이제 굉장히 환하게 뜨겠죠. 막 팍팍팍 뜰 겁니다. 맥을 잡아봐가지고 굉장히 음맥이다. 양맥이 아니라 좀 음맥이다. 허한 맥이다 그러면 이런 데 뚫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좋은 자리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기중마혈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번째,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8번째 옆쪽으로 기중마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10번째, 흉추 10번 극돌교화 예방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중마혈에 대해서 좀 써진 것이 책들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 혈 이름을 외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코 안에 이제 뭐 이게 뇌 영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책에는 가끔씩 여기에 코에 문제가 있을 때, 막 축농증이 있다거나, 만성 비염이 있다거나 할 때, 또 급성 비염이 있다거나 할 때, 이 코를 자락을 해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침을 찔러가지고 피를 빼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시원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구당생은 이런 건 자리에 잘 안 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구당생이 쓴 책에 나는 침과 뜸으로 승부한다에 대해서 이 케이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어떤 사람이 대뜸 와가지고
여기 침 넣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의사 술자맘 아닙니까? 술자가 환자를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놓을 필요가 있으면 놔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놓는 건데 대뜸 와가지고 여기를 놔달라는 거예요. 구당 선생님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간섭하는 거. 모든 의사가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뭐 이 사람 이거니까 자기 맘대로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까지 제시를 해줘버리잖아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기억하셨다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다 알면 자기가 하고 오면 되지 뭐하러 데리고 옵니까? 치료받으러.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좀 기억이 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구당선생님이 이제 그 좀 기분 나빠하시니까 막 자기는 뭐 강화도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자기도 침 공부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부러 막 환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보려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막 자기 딴에는 한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안 해주니까 막 삐져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갖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기도 뭐 여기는 이제 대골공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대골공. 대골공이라고 엄지손가락 여기 보면 요 관절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자리입니다. 안질환. 여기는 저도 많이 쓰는 자리고 구당 선생님도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대골공, 소골공.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눈 주위의 혈들을 쓰죠. 다리 쪽에서 눈질환이 있을 때 쓰는 자리 하나 있었죠. 광명. 그죠? 아까 담경에서 빛광자, 밝을명자. 다리 쪽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눈질환이 있을 때 쓰는 자리 하나 있었죠. 영문도 하나 있었고 뜬뜬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양노라고. 네. 이렇게 딱 됐을 때 여기 홈이 좀 들어간 부분이 양노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 늙을노자 뭐 보영한다 할 때 양자. 뭐 노안이나 뭐 시신경 위축이나 이런 때 이제 요새 양노제를 뜸뜰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대골공도 안질환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자리고, 여기 대골공은 뜸도 뜨는 자리긴 하지만 주로 침을 놓는데 침은 대개 요 관절에서 여기까지 요 피부 밑을 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여기는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침 잘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침을 찌릅니다. 쭉 요 밑으로. 잘 안 찔러지는 자리인데 소골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당 선생님도 어떤 때는 잘 찌르고 어떤 때는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침만 세워놓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골공은 깽기 손가락 쪽이죠. 눈질환에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가끔씩 씁니다. 이건 발바닥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자리는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뭐 도금이라고 해서 심장 문제, 뭐 구토, 월경부전, 안산 뭐 이런 때 쓸다고 그러는데 요 밑에 부분이 압통이 좀 잘 생기죠. 속저근막염이 있다든지 할 때 요 발 뒤꿈치 한가운데 하고 요 자리가 이제 아플 때 여기는 아시열 개념으로 좀 쓸 때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금은 잘 안 쓰는 자리고 요 뒤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C4 위치거든요. 저는 피내침 놓을 때 요 머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루틴으로 놓습니다. 피내침을. 어깨 문제, 머리 문제, 뭐 어깨가 좀 무겁다든지 할 때 요 C4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찌르고 요 위에 천주에는 그 테이핑하고 그리고 이쪽은 아픈 쪽만 그냥 하나 찔립니다. 양쪽을 다 찔리지는 않고 여기가 백루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백루라고 하는 자리로 저는 상당히 많이 쓰는 자리인데 구당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뭐 그 연주창 해수 100일의 학질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목 근육의 경련 또는 염자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휘플래시 인절이라고 교통사고 나서 한번 꺾일 때라든지 그럴 때 목이 막 되게 뻐근하고 막 이렇게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요 자리하고 뒤에 천료하고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 백로, 천료, 그리고 어깨 쪽에 이게 천종, 그리고 여기 아까 갑봉이라고 말씀드린 데 있죠. 뭐 고건이나 견해요 그 근처 갑봉. 요 근처 4개를 쓰면 웬만한 증상들이 해결이 됩니다. 피내침 이렇게 꽂아놓으면 어깨 무거운 거 금방 편해집니다. 어깨 쪽에 문제 있을 때도 씁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희한하게 좋아집니다. 상당히 편해집니다. 또 뭐
이런 자리는 별로 안 쓰고, 여기는 이제 사신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사신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회의 전후좌우 각 1초씩이에요. 100회 중심으로 5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두통이 있을 때 많이 씁니다. 잘 해결 안 되는 두통들. 두통, 편두통, 뭐 현은 우울증. 그러니까 뇌 문제가 있어서 어떤 머리가 아프다거나 할 때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뜸을 떠줘도 되고요. 머리에. 꼭 어디 소림사 중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침을 놔주기도 합니다. 침을 이렇게 꽂기도 하는데, 직자로 꽂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눕혀서 사자로 이제 하기도 하죠. 여기도 두통이 잘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잘 해결 안 되는 두통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막 뜨겁고 막 아프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백회하고 요 앞쪽에 그 전정, 신회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되기는 하죠. 여기는 조금 이제 심할 때 하는 거죠. 심할 때. 여기는 그 사와다 선생님이 가끔 쓰는 자리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쓰고, 여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비중격이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비중격은 코의 재반 질환이 있어서 이제 쓰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요 코 요쯤 해가지고 이렇게 뼈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만져보시면은 가다가 요 근처에서 이제 좀 올라와 있죠, 뼈가. 요 밑에서부터 침을 요쪽으로 여기까지 찌르면 여기서 걸려서 안 넘어갑니다, 잘. 그럼 여기 비중격부터 여기까지 찌르면은 쭉 들어갑니다. 뼈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살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상인당에서 찌른 침하고, 보세요. 요 상인당 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침하고, 여기서 이렇게 놓는 침하고, 신병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신병이 이렇게 있고, 딱 이제 만납니다. 보면은 그게 상당히 그 메기 수염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영양 있는 자리가 있어요. 상영항 정도 되는 자리에 직자를 합니다, 침을. 이렇게 이제 침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침병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머리 이제 상성 있잖아요. 여기에 뜸 뜨고, 다른 이제 뭐 무국부양뜸을 좀 뜨고, 이렇게 해주면은 웬만한 코의 질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그 비염이나 뭐 알레르기성병이나 축농증이나 이런 게 하루 정도는 개운해져요. 좀 오래 가는 사람은 3일까지도 가고, 보통 하루 정도는 좀 편합니다. 잘 찌르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깜깜했던 코가. 근본적으로는 이 상성이나 백회나 뒤에 폐후에 꾸준히 뜸을 떠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지만은, 증상 치료할 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여기 비중격입니다. 비중격. 경외 기혈의 여기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경혈입니다. 그 이비인후과 질환 쪽에서 특히 코 질환에서는 가장 많이 놓는 침자리입니다. 경혈은 아닌데. 별로 안 쓰고요. 여기 소금 좀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대추 바로 위에 있는 경혈이죠. 대추 바로 위에 이제 숭골이라고 해놨습니다. 육경추 극돌기 아래죠. 7번째 극돌기 아래가 대추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암은 있는 데까지 사이에는 경혈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 임상에서 보면 많이 써지는 자리예요. 꼭 이런 숭골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건 아닌데, 어떤 여기 뭐 이쪽 손으로 간 어떤 설인 증상이 있다든지 디스크 같은 게 있어서, 경추 디스크 있을 때 이제 5번, 6번, 7번 또는 뭐 흉추 1번, 2번, 3번 요 근처에서 이제 많이 써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숭골이나 뭐 대추나 그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감기 때 쓰고 뭐 중풍일 때도 쓰고 뭐 열날 때도 막 쓸 수 있고, 그런데 여기가 잡힐 때가 있고 대추가 잡힐 때가 있고 도도가 잡힐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목도 생긴 게 좀 틀리고 해가지고, 나는 대추라고 딱 잡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6번 밑에였다 또는 흉추 1번 밑에였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쓰이는 의미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부당 선생님도 쓰실 때 보면 그냥 쓰십니다. 제가 보기엔 딱 도도 같은데 부당 선생님은 대추라고 쓰시거든요. 뭐 거꾸로 될 때도 있고,
사람마다 좀 이렇게 만지시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을 눈으로 실제 들여다보지 않는 한에는 정확하게 이게 몇 번 밑에다 알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병렬이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스란입니다. 스란. 스란은 많이 아시죠? 이것도 정열이 아니고 기열입니다. 무릎의 눈이라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무릎을 피면은 여기가 좀 도드라져 나와 보이고 무릎을 굽히면 여기가 쏙 들어가 보입니다. 눈처럼 보이죠? 여기도 침을 놓을 때는 대개는 이제 요 슬개골 밑으로 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반듯이 놔서 요 위쪽에 있는 뼈하고 그러니까 요 대퇴골하고 밑에 있는 경골하고 그 가운데를 찌를 때도 있지만 관절 정확하게 대개는 요 슬개골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침을 찌르면은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제 침을 놓는 게 좋은데 이렇게 침이 안에서 뭐 걸리는 느낌 없이 잘 들어가면 무릎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무릎의 질환에 있어서 여기만 뜸을 떠도 스란만 뜸을 떠줘도 많이 좋아집니다.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요 스란하고 허리 쪽 뜸을 떠주죠. 같이. 되게 허리에 문제가 많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허리의 신유하고 요추 그 3, 4, 5번 밑에 뜸을 뜨고 요 무릎이 있는 쪽에 요안에 뜸을 떠주고 무릎 문제가 있는 방향의 요안 그리고 요 무릎에 스란을 뜸을 떠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좀 이따 보면 학정도 나오는데요. 학정이나 하학정, 상학정이 있거든요. 이런 데 이제 뜸을 떠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무릎 문제를 볼 때. 손가락 끝에 이제 이게 십선이죠. 뭐 요 근처를 따기도 하죠. 이런 데보다는 좀 정열 쪽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17추합니다. 여기 15추하고 17추하는 원래 동맥에 이름이 없어요. 여기 이제 워낙 많이 써지는 자리입니다. 17추하는 뭐 거의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 루틴으로 써지는 자리고 특히 이제 무릎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여기 쪽에 여기 압통 느끼는 사람 많고요. 제가 한참 허리가 안 좋았을 때 여기는 뜸 아무리 떠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뜸 요 자리는 한 30장씩 뜨고 그랬어요. 뜸 뜨면 막 시원한 느낌이 막 들고 많이 아프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 있으면 물어봐가지고 좀 시원한 자리, 아픈 자리, 시원한 자리가 있거든요. 별로 안 아프고 시원한 느낌이 든 데는 좀 더 떠도 됩니다. 뜸을. 여기가 17주 합니다. 여기 이제 어요라고 하는 자리죠. 여기도 이제 가끔 써지는 자리긴 한데 어디 있어요? 동공의 직상 여기 가면 어요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 양백이 있죠. 요 어요는 이제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그냥 원래 정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요 근처 또는 요 위에 양백 이렇게 이제 자주 쓰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요 근처도 보면 그 천유 근처죠. 천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불면 정신병 뭐 두통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현운 이게 천유나 이쪽 그 완고라고 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여기가 이제 기열로 예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뭐 굳이 이름 기억 안 하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유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아픈다고. 그 근처에서 이제 눌러서 아픈 자리, 아시열 나타나는 자리 쓰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아마 그런 아시열 개념인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특히 어지러운 사람들, 머리 아픈 사람들, 잠 잘못 자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의 위치가 여기가 그 요방연근이 요 갈비뼈부터 이제 붙는데 요 장골 등하고 그 요방연근이 붙는 쪽도 있을 수가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요 더 안쪽에 이제 요 사이 여기가 멀티피두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요 조금 바깥쪽으로 나와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뜸을 많이 떠지지만 요 근처에 그 경결이 많이 만져져요.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허리가 오래전부터 안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따글따글하게 만져지는 게 좀 있습니다. 좀 더 오래될수록 좀 단단합니다. 그것이. 허리 아픈 사람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만져지면 오래전부터 허리 아팠죠? 고생 좀 하셨겠네요. 그러면 이제 좋아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거 알아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걸 말을 해주거든요. 따글따글한 게 만져집니다.
그게 많이 만져지는 자리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딘지 정확하게 못 찾겠다 싶으면 그 따글따글하게 만져지는 그 자리에다 뜸뜨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한. 여기는 되게 요 자리는 경혈로 여기 이제 이쪽을 따지면 중저 쪽이죠. 중저 위치인데 그냥 요런 데는 요 밑에서 쭉 찌르기도 하고요. 팔사혈로. 되게 다른 경혈들하고 이제 뭐 겹칩니다. 여기는 혈명이 없다 하더라도 요 사이사이에 이제 근육들이 다 있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시얼 개념을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소녀 문제가 있을 때. 여기가 인내정입니다. 요 뒤쪽으로 돌아가면 내정이에요. 내정에 뒤집어서 있는 자리라고 해서 인내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그 식중독 걸려서 설사할 때의 명부혈입니다. 식중독이 좀 심한 사람들, 설사에 뭐 구토에 막 그 뭐 두드러기 막 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여기에 뜸을 뜨면 안 아픕니다. 아주 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도 뜨거울 때까지 뜹니다. 그냥 계속해서 뜨거울 때까지 뜨다 보면은 편해진다고 그럽니다. 이 자리는 그 사와다 일본 사와다루에서 이제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첨이죠, 이첨. 이첨인데 잠시만요.